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10수년을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엄마는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엄마는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씩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긴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창피해지거나 부끄러워지는 것들이 비밀이 되고는 합니다. 우울증이 올 정도로 숨기고 싶었던 엄마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 및 SNS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는 메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주 세련된 멋쟁이입니다. 60대의 나이에 비해 젊고 화려한 걸 좋아하시죠. 늘 그런 엄마를 존경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주위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즐기는 편이셨습니다. 항상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외모가 화려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럽다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엄마는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죠. 가끔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엄마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발의 악성무좀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기관리도 잘하시고 깔끔하신 분인데 무좀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마저도 이런 반응을 보이니 엄마는 남에게는 더욱 숨기고 싶어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좀이라고 하면 꺼리잖아요. 옮기도 하고 왠지 지저분해서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각종 매체에서도 좀 그런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보니 엄마도 창피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관리를 잘하면 깨끗하게 낫는 사람도 있다던데 엄마는 도통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무좀에 좋다는 약도 발라보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봐도 심각한 케이스 같았어요. 악성무좀에 내성 발톱까지 생기고 발톱이 까매질 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심해지는 건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른 데도 가보고 꾸준히 가보자 해도 잘 안 가셨어요. 캐나다에서는 병원을 한번 가려면 가정의학과를 거쳐 피부과로 연계가 되곤 하는데 무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닌다는 자체를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또한 한 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약을 처방받아도 술을 좋아하셔서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셨어요. 치료의 흐름이 뚝뚝 끊겨버리니 악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몇 번 잘한다는 병원에 다녀보셨지만 효과도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에게 크나큰 고민이 생기셨었죠. 우리 가족은 오빠가 살고 있는 한국에 장기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국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도 낳아 조카가 꽤나 컸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카도 볼 겸 한국 여행도 할 겸 계획했던 것이었어요. 엄마는 가끔 영상통화로 보는 손자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때부터 엄청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장기간 오빠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고민하셨습니다. 많이 만나지 못한 편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콤플렉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고민이었죠. 양말을 벗지 않거나 적당히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엄마의 고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것을 미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서울은 아니었지만 지방의 큰 도시에서 살면서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엄마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의 엄마 표정이란 정말 심각하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주 재롱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언니도 엄마 덕분에 자유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앞에서도 긴장이 풀리셨는지 엄마는 발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속으로 그래, 언제라도 알게 될 텐데 엄마도 편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의 실수였더라고요. 며느리 앞에서 엄마의 적나라한 발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그런 엄마의 발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어머, 어머니 발 괜찮으세요? 치료하고 계신가요?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까지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엄마의 여태까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언니는 어머니 엄청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희 엄마도 어머니 발이랑 똑같았어요. 발톱마다 다 까매져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약물 치료도 하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라고 하자 엄마는 엄청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부과로 진짜 유명한 병원이 있어 엄마도 거기서 치료를 받으셔서 지금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엄청 좋아지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솔깃해하셨지만 이내 다시 실망한 눈치였어요. 우리는 외국인인데다가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없으니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데 가겠다고 나서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갔을 때의 상황과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자 엄마는 또다시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이미 다 드러난 비밀이었지만 사돈어른에게까지 알려지는 건 부끄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사돈어른께서는 그 병원이 피부과 전문 병원이라면서 꼭 진료를 받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엄청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날도 또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가셨는지 어쨌는지 물어보셨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바로 옆에 효과를 본 사람이 있으니 은근히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무조건 가정의학과를 거치고 다음 진료과에 연계가 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라 접수를 하려면 아침 일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더라도 당일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부인의 말처럼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들은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려 우리는 몇 가지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발을 꼼꼼히 살펴보던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발의 구조와 압력 등을 측정하며 검사를 해보시기도 했어요. 엄마가 멋쟁이셨기도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장시간 구두를 신고 일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어 발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했고 무좀으로 발톱도 두꺼워지고 발톱 안쪽으로 멍이 들어있어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정말 세세하게 현재 상태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약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몇 번 진료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진료를 해준 적이 없었다며 엄마는 신기해하셨습니다. 악성 무좀으로 인해 내성 발톱도 많이 심해진 상태라 발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다고 스케일링도 필요하고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셨죠. 엄마는 2시간 이상 걸린 스케일링으로 조금 힘들어하셨지만 치료 후 바로 보기 싫던 부분도 제거되고 발톱이 피부를 찌르는 통증이 바로 사라져 엄청 신기해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엄마 발은 엄청 깔끔해져서 한결 보기 좋았습니다. 괜히 10수년을 고생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로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약과 영문 처방전을 함께 챙겨주셨어요. 영문 처방전이 있다면 비행기를 탈 때 별무리 없이 약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국 병원의 꼼꼼함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정말 처음 며느리가 내 발을 보고 이야기를 꺼낼 때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남은 여생 좀 더 편안해진 것 같다며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지난 경험상 무좀이 쉽게 재발하고 낫지 않는 걸 아시기에 이번에는 꼭 잘 관리를 하리라 다짐하셨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갈 때 엄마는 엄청 슬퍼하셨어요. 귀여운 조카를 또다시 영상통화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래도 오래 고통받고 창피해하던 무좀 치료를 받고 좋아질 수 있어서 참 즐거운 한국 여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피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셨죠. 조카가 크면 캐나다에 여행 오기로 하고 우리는 작별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사실들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캐나다에서만 살다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니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메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캐나다 엄마의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다행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니 그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발톱무좀은 단시간에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라 조금 호전된 것 같아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한다니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나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